안녕하십니까. 취업금은방 대표 박영호입니다. 네, 근본 영상을 통해서는요, NH농협은행 6급 채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선 지금 영상에서는 1번 항목, 지원 동기 및 포부와 관련된 항목이죠. 해당 항목에 대해서 제가 연재해 놓은 블로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중요한 사항들 한번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1번 항목을 좀 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원 동기랑 포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협은행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곳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주요 이슈별로 좀 정리를 해 놓아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B컷을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래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금리 하락이 발생하면은 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은행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순이자 마진 NIM이 하방 압력, 즉 하락하게 되는 압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지급 보증이 적용되는 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이거에 반해서 이제 여신을 집행하는 그런 운용적인 측면 영역에서는 그런 순이자 마진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금리가 변했을 때 수신 파트보다는 여신 파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악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은행의 NIM이 좀 일반적으로 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요. NIM이라는 단어는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이제 자산을 운용해서 낸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차감한 다음에 이걸 운용 자산으로 나눈 값인데요. 뭐 이런 디테일한 정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NIM, 즉 순이자 마진이라는 것이 은행 업계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는 점 좀 감안을 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P라는 것은요,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기본 단위인데요. 100분의 1%, 즉 0.01%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요, 차주, 즉 돈을 빌린 사람들의 상환 부담이 기존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은행을 상상을 해보시면은 은행에서 기존에 대출을 집행해주는 사람들의 상환 능력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담보가 있거나 혹은 신용도가 우수한 분들에게만 여신을 집행해왔던 그런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제 마진 하락 영향이 대손 비용의 부담이 완화되는 것에 보다는 더 크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대손 비용이라는 것이 외상 매출금, 받으러옴, 대출금 따위의 매출 채권 가운데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금액을 뜻하는데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은행이 기존에 집행해 놓은 사람들이 이거에 따라서 갑자기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보다는 원래부터 어느 정도 신용도랑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따라서 갑자기 차주들이 돈을 더 많이 상환하게 돼서 대손 비용이 떨어질 확률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이제 조금 넘어가가지고요, 은행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행원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여신과 수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수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고객에게 돈을 받는 일을 뜻하는데요. 입출금 업무도 있고 계좌 개설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도 있고요. 예적금, 부금, 공과금 수납 등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뜻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여신은 신용을 공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급보증 등 차주, 즉 고객에게 빌려주는 모든 금융상품을 여신의 범주에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업무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상품 판촉 영역은 수신 영역에서 조금 강하겠죠. 카드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보험, 펀드, 예적금이나 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을 것이고, 그 상품 중에서 고객의 위험 선호도, 연령대, 자산 규모, 소득 수준, 기혼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지를 추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응대 영역은 수신과 여신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영역인데요. 스마트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비대면 업무 처리가 어려우신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노년층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각종 컴플레인 발생 시에 대처하는 업무를 은행원들이 수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기업금융 영역을 좀 살펴보면요, 저연차일 때는 일반적으로 내방 고객에 대한 대출권 상담과 필요 구비 서류를 수합해서 심사부에 이것을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퇴직연금 계좌나 ERP 서비스, 외환 업무에 이르는 기업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모연차일 때는 일반적으로 고객 관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겠죠. 네, 다음으로는 고객응대 좀 여신 파트에 집중해서 살펴보면요, 대출 관련된 내방 고객을 상담하고요, 대출 신규 상담, 접수, 재직명서 발급, 근저당권 말소 접수, 약정서 작성, 원리금 수납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기 관리는 또 여신에서 특화된 영역인데요. 지점 연체, 즉 고정이합 여신 비율과 무수익 여신 비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띄어먹힐 확률이 높은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자산 건전성 관련된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들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되는데요. 신입 행원에게는 만기 관리 업무가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기 이전까지 대출을 상환하거나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기 기일이 언제 도래해야 하는지 명세표 등을 조회하고 대상자별로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고객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연장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이런 준비를 고객에게 요청한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마찬가지로 심사부를 거친 다음에 도출된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는 업무를 본인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감 관련 업무 같은 경우는 수신 여신 공통이겠죠. 개인 시제 결산을 해야 되는데요. 시제 결산이라는 것 자체는 돈이 제대로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권종별 금액이 실제 보유 현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마감 후에는 시제 변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전산 등록을 완료한 뒤에 보유 현금을 모두 시제함에 넣어서 금고에 보관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업무 같은 거는 여신 영역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심사 업무는 통상적으로 영업이 종료된 다음에 처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지점 사정에 따라서는 상이하기는 하지만 심사부 직원이 따로 존재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신계에서 대출권을 내부 규정에 입각해서 심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행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인금융, 기업금융, 여신, 수신 이런 기준점에 입각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NH농협은행의 특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농협은행이라는 조직 자체가 단순히 금융 업무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은 시중은행 기본 업무 외에도 카드 보험, 증권 등의 서비스를 판촉하고요. 농지대출이라든지 정보보조금을 전담 취급하거나 마트 면세유, 농자재 등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고, 영농 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유통가공, 소비 등 농산물 판로 확보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각종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들에는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등 여러 조직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타행, 일반적인 시중은행, 빅 메이저 은행들에 비해서 주요 고객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디지털 취약계층과 노년층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이 농협은행의 전략 행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 디지털 단말기와 금융 업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비대면 환경에서 쉽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약계층과 노인분들의 디지털 적응도를 높여주는 역할과 은행 앱 내에서 계좌의 이체라든지 그런 것들은 큰 글씨체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H농협은행의 사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요, 타행에 비해서 기업 대출 규모가 적은 것이 좀 특징적인데요.
기업 대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기업 대출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크로스셀링, 즉 교차 판매를 통해서 추가 판촉할 수 있는 DB, DC형 퇴직연금, 그리고 ERP 서비스, 외환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했을 때 락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이 기업금융 영역이기 때문에 농협은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지식재산 보유기업 대출과 관련해서 지금 기보와 같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보 이런 행안부 쪽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금융 영역에서는 WM 특화점포 개설이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대중적인 자산 관리를 표방하면서 올백 종합자산관리센터를 이제 신설을 하고 이걸 25년도까지 100개소까지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농협은행의 포부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존의 그런 고객층 그리고 새로운 고객층 유입을 촉진하고 좀 중장기적인 충성 고객을 마련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WM 분야, 즉 개인금융 분야, 리테일 분야에서 농협은행이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가지고 자기소개서 1번 항목 지원동기 및 포부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예시들은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간략히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사항 위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또 23년도, 24년도에 제시된 항목들도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동일하기 때문에요. 과거 포스팅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새롭게 작성한 예시를 보면은 개인금융 파트로 좀 작성을 한 부분도 있고 기업금융 파트로 작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금융 파트 예시를 살펴보면은 고객과의 장기적인 신뢰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농협은행에 지원했다라는 식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CS 파트에서 근무하면서 가진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가 지닌 고객관리 능력, 이 경험을 통해서 고객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농협은행의 자산관리 대중화 과정에 기여해보고 싶어서 지원 결심을 굳혔다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앞전에 설명드렸던 올백 종합관리센터 요거랑 관련해서 서술을 해본 건데요. 본인이 WM 관련된 전문성을 쌓아가지고 대중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 충성 고객 육성에 기여해보고 싶은 만에 농협은행에 지원하게 됐다라는 식의 논리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금융 파트에 대해서 또 예시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역사회 밀착형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제 대학 과제를 하면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다라는 식의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를 좀 도입부에 작성을 해놓았고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에 근무하고 싶어서 농협은행에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리를 통해서 본인은 또 신용분석사 자격증과 농업 딥테크 관련 교육을 수료했다라는 점도 중간에 어필을 해놨고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NH 농식품 그림 성장론 등의 그런 대출 상품 등을 통해서 좀 단순한 여신 집행을 뛰어넘어 교육 컨설팅 서비스 제공까지 아우르는 이런 광범위한 업무 지원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논리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세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예시는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팅 내용은 그런 영상 하단부에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농협은행의 지원 동기랑 포부에 대해서 깔끔하게 작성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서류를 통과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금방이었습니다.